안녕하세요. 생크림입니다. 오늘은 4월 3일이고 지금 시각은 12시 정도 된 것 같아요. 1시에 집에서 나가요. 어디를 가냐? 서초가정법원 소년재판에 가요. 소년재판에 피해자로 피해자 진술을 하러 가요. 그래서 준비하는 과정을 여러분들이랑 함께 하려고 카메라를 켰어요. 이것도 다 기록이니까 기억하기 위해서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제일 좋은 건 뭐냐면 내가 기억이 안 나는 것들이 다 영상으로 다 남아있다는 거예요. 사실 뭐를 말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뭐를 말해야 될지. 근데 그냥 오라니까 가요. 가기 전과 갔다 오고 나서의 심정이 다를 것 같아서 그냥 차분하게 제 심정이 어떤지 얘기해보고, 저도 여러 가지 영상을 찾아봤어요. 소년재판에 대한 영상, 가정법원 송치, 이런 많은 영상들을 찾아봤는데 그 영상을 찍으신 분들은 다 변호사님들이더라고요. 언제 변호사를 선임해야 되는지, 변호사가 왜 필요한지 막 이런 거 위주로 영상을 찍으셨던데, 저는 피해자 입장에서 가정법원에 가서 재판에 참여해보고, 그리고 진행되는 과정, 어떻게 하면 가정법원 송치가 되고 재판이 끝나면 또 다 끝나느냐, 이거에 대해서도 저도 몰라요. 저도 모르는데 계속 영상을 업로드하면서 여러분과 같이 이 과정을 공유하고, 여러분들도 궁금한 게 있으시면 저한테 댓글이나 아니면 인스타 DM 되게 많이 주시거든요. 눈썹 문의하시는 분들, 거상 문의하시는 분들 진짜 많아요. 일일이 답변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고, 피드백도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갔다 왔는데 마음에 든다, 이런 거. 그런 거에 하나하나가 되게 소중하고 하나하나가 되게 재밌어요, 되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변호사를 선임하려고 알아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실 텐데, 그러면 이제 변호사들이 다 선임하라는 얘기잖아요. 계속 선임을 하는 얘기인데, 가해자는 선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러면 피해자도 선임을 해야 되냐? 저는 선임을 했어요. 근데 꼭 선임을 해야 되냐? 그건 다음 영상에서 제가 폭소년들을 형사고소해보고, 변호사도 선임해보고, 송치도 시켜보고, 이렇게 가정법원도 가보고, 이 과정들을 여러분들이랑 같이 공유를 하려고 해요. 제가 왜 공유를 하려고 했냐면 되게 무서운 사실을 알았어요, 얼마 전에. 우리나라를 되게 무섭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의 사법 시스템이 되게 잘 돼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법치국가에 살고 있고 우리나라 사법 시스템은 잘 돼 있다, 난고로 안전하다,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저는 살고 있는데, 잘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우리나라를 되게 위험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우리나라 사법 시스템이 되게 엉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제가 경험을 한 바로는 이렇다, 이런 걸 공유해보고 싶었어요. 뭐 다른 경험을 하신 분들, 뭐 예를 들면 나 같은 경우는 이랬다, 뭐 반대되는 경험을 하셨던 분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럼 그분들도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어요. 뭐 내가 겪은 게 제일 좋은 거니까. 그리고 우리 변호사들이 뭐 이때 선임해라, 이때는 꼭 필요하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실제로 촉법소년들을 고소해보고 송치해보고 재판해보고 막 이런 분들의 경험이 궁금하실 것 같아서 기록을 하기로 했고, 일단 처음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나라 사법 시스템이 누군가를 형사고소를 했어요. 그러면 경찰이 수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고소장이 들어와. 그러면은 이런 문제가 있다고, 이 사람이 고소했네? 당장 불러야 되겠다라고 띡띡띡 전화해서 고소당했으니까 오세요 한 다음에 이제 막 수사를 해. 그럼 네가 어리구나, 너는 촉법소년이구나, 그럼 너는 가정법원으로 넘겨야겠다 하고 넘겨. 그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우리나라 사법 시스템은 누가 고소를 하든 신고를 하든 합법적인 그게 있어야 돼요. 이렇게 의심이 될 만한 근거, 증거, 이런 게 다 있어야 돼요. 그냥 사람을 고소하면 그 사람이 오는 게 아니에요. 고소장에다가 나는 이 사람이 나쁜 짓을 한 것 같다, 이 사람이 나를 때려본 것 같다, 이 사람이 나를 위협한 것 같다, 그렇게 느끼는 거는 눈빛이 그러했다, 막 이런 걸로 고소를 하잖아. 그러면 조사 자체를 안 해. 합리적인 정황, 뒷받침하는 증거, 이게 다 있어야지만 조사를 하고, 그리고 조사를 했는데 얘가 죄가 있는 것 같아. 그러면 어른은 기소시켜가지고 검찰로 넘어가거든요. 근데 아이들은 얘네 죄가 있는데 얘네는 나이가 어리니까 미숙한 판단하에 이런 일을 벌였으니까 한 번은 봐주자 해가지고 보호 처분을 해야 되겠다, 가정법원으로 넘겨요. 소년 가정법원에 송치가 되잖아요. 그러면 소년 보호 사건이라고 해가지고 반성문을 받아요, 아이한테. 아이의 부모에 대해서 의견서도 받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필수야. 안 낼 수가 없는 조건이야. 내라고 해. 내기 싫어도 내야 돼. 법원에서 보고 심리를 열지, 심리를 안 열지. 그러니까 심리 개시, 심리 불개시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심리를 열고 재판을 하는 거예요.
재판을 해서 1호 처분에서 10호 처분 어떤 보호를 해야 될지를 정하는 게 바로 재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피해자가 고소를 할 당시 경찰이 고소장을 보고 합리적인 정황과 그에 따른 증거가 있어. 그러면 불러. 무턱대고 부르는 게 아니고 그걸 불러서 봤더니 죄가 있는 것 같아. 그러면 송치를 시켜. 그리고 오인, 착각에 의해서 고소인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불송치를 시키는 거야. 조사했다가 그냥 불송치 해가지고 증거 부족 내지는 혐의 부인 막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불송치를 시키는데 송치가 됐다는 거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송치가 됐다는 건. 그래서 이제 변호사들 영상들 보면은 송치 단계에서는 꼭 변호사를 사야 됩니다. 막 이래요. 경찰 조사 단계에서 경찰이 불렀다는 건 혐의가 있어 보인다는 겁니다. 이때 변호사를 사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때 못 샀다. 그럼 송치 됐을 때만이라도 변호사를 사야 됩니다. 막 이런 얘기를 막 해요. 그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물론 변호사님은 영업을 하려고 이때 선임해야 됩니다. 꼭 선임해야 됩니다. 막 이러잖아요. 근데 조사 단계에서 송치로 갔을 때 사는 게 전 제일 합리적이라고 봐요. 예, 송치 단계에서는 변호사 선임을 해야 돼. 보조인 의견서가 들어간다든지 아이도 반성문 같은 걸 쓸 거 아니에요? 그때 어떤 취지로 써야 되는지를 변호사가 잡아주거든요. 가이드라인을. 그래서 그때는 변호사님이 꼭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송치가 된 다음에 다 이렇게 받아본 다음에 심리개시, 심리불개시를 해서 재판을 하는 게 이게 이제 오늘 제가 가는 가정법원 재판이에요. 얘한테 1호부터 10호까지 있는데 너한테 뭘 내릴지 오늘 결정한다 이거예요. 반성도 없고 사과도 안 하고 뭐 적반하장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겠죠. 사과도 한 번도 못 받았다. 계속 사과를 안 한다. 막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나오면 이제 걔네가 이제 차례차례 한 명씩 들어가가지고 걔네가 하고 싶은 말을 하겠죠. 그리고 걔네 하고 싶은 말들을 하고 이제 그러면 이제 판사님이 너는 1호, 뭐 너는 10호, 너는 9호 막 이렇게 때리는 거예요. 가해자들이 기대할 건 불처분이 있어요. 불처분. 처분을 내리지 않겠다. 기소유예 같은 거예요. 죄는 인정하나 이번만큼은 봐주겠다. 그런 결정이에요. 이 단계에서 받는 거는. 그래서 불처분이 나오면 너의 죄는 있으나 교화 가능성이 높고 너도 반성을 깊이 하고 있고 뭐 이런 블라블라 해가지고 이번에는 봐주겠다 하는 게 불처분. 상대가 기대할 건 불처분이겠죠. 제가 기대하는 건 뭐 처분이고 어떤 처분을 받을지가 궁금한 거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아마 소년재판 검색하시다가 제 영상을 볼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계속 차근차근 여러분들이랑 정보를 공유하고 진행되는 거를 공개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소년재판에 가서 피해자 진술을 할 겁니다. 30여 분밖에 안 계시대요. 소년재판 판사님이. 그리고 한 해에 신고되는 건수는 한 4만 건 된다고 하더라고요. 판사님들의 업무량이 얼마나 많은지 가늠도 안 되죠. 근데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어떤 처분이 나오더라도 이미 송치되고 심리 열리고 재판까지 하는 걸로 혐의 있으면 입증이 되었으니까 뭐 원은 없어요. 네, 그냥 보호사건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소년 보호사건. 상대 촉법 소년들도 제대로 된 교육을 받고 올바르게 자라나서 훌륭한 사회의 일원이 되었으면 좋겠는 바람. 정말 그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녀온 다음에 이 심경 변화가 어떻게 될지 너무 걱정되고 궁금합니다. 저도. 이제 지금 몇 시간 후면 끝나잖아요. 다 이 사건이. 길고 긴 송사가 끝나는 거예요. 어떻게 어디까지 다 말씀을 드려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한 건 여러분 영상 계속 시청해 주시면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 왜 송치까지 되었는지, 왜 송치된 후 심리도 열리고 재판까지 받게 되었는지 이거는 제가 확실하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피해자 입장에서 보시는 분들은 저렇게 하면 가해자가 재판까지 가는구나. 그리고 가해자 입장에서 보면 저렇게 되면은 재판까지 받는구나. 이거는 제 영상을 보시면 아시게 될 거예요. 제가 너무나도 명확하게 알고 있으니까 왜 이 사건이 이렇게 진행이 됐는지. 저는 변호사를 선임한 케이스.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홀로 형사고소 하셔가지고 진행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변호사 선임을 안 해도 된다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는 제가 차근차근 영상에서 보여드릴게요. 변호사를 선임하게 된 이유, 변호사의 역할, 그리고 변호사를 추천하냐 안 추천하냐 이거는 어그로 좀 끌겠습니다. 영상으로 계속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을 계속 시청해주세요. 잘 다녀올게요. 여러분 잘 다녀왔고요. 진정이 안 돼서 가슴이 맥주 한잔 하려고 맥주를 사왔어요.
여러분 소년 재판은 원래는 공개가 아니에요. 비공개예요. 근데 저희는 가해자가 9명이고 피해자가 1명이에요. 그래서 판사님이 그 9명의 가해자 부모들 그리고 저 다 불러놓고 같이 심리를 하셨어요. 심리가 끝난 다음에 9명을 한 명씩 불러가지고 판결을 하신대요. 되게 안타까운 게 뭐냐면 변호사 상담을 왜 안 했을까? 이걸 물어보고 싶어요. 정말로. 변호사 상담을 해야 되지 않나? 왜냐면 내 아이의 문제잖아요. 변호사 상담을 했어야 되는데 제가 이 영상을 찍을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찍기로 했어요. 왜냐면 기억하려고 오늘을. 여러분 촉법소년들 사건 번호는 모르거든요 원래? 근데 그 전광판에 사건 번호가 다 나와요. 사건 번호 뭐 그리고 죄명, 이름 해가지고 쫙 나와. 피해자는 사건 번호를 모른다고 했는데 그게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놀랬어. 그리고 이 애들이 막 있어요. 어떤 분위기냐면 그냥 되게 화이해. 그냥 이게 법원이라는 생각은 별로 안 들어요. 그리고 놀랬던 게 가해자 부모들이 민증을 안 챙겨왔더라고요. 신용카드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민증 등본을 떼어오이느니 마느니 뭐 이런 얘기도 하고 하다가 결국 입장을 했는데 민증을 왜 안 챙겨와? 그런 기본도 왜 안 돼 있어? 그냥 불쌍해요 애들이. 변호사 상담을 한 번이라도 하지. 결론만 말씀드리면 무죄 주장을 하셨어요. 재판을 받으면서까지 무죄 주장을 하셨어요. 저는 변호사 선임을 했고 상대방은 변호사 선임을 안 했었어요. 근데 저는 너무 궁금한 거예요. 상대방이 어떻게 할지가, 뭐라고 얘기할지가. 그래서 변호사 상담을 따로 했었어요. 제가 가해자 쪽이 돼서 상담을 했는데 정말로 100%의 변호사들이 무죄 주장을 하지 말라 그랬어요. 막 화까지 내더라고 어떤 변호사는. 믿을 말을 하라고. 정말로. 애를 위한 게 무죄 주장이 아니에요. 무죄 주장을 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야.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그리고 막 재판장님한테 누가 봐도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재판장님이 누가 봐도 말이 되니까 여기까지 오지 않았겠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막 적고 있었어요. 판사님 말씀을. 그분들 자녀들의 재판이기도 하지만 제 재판이기도 하고 제 판사님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판사님 말씀을 막 적고 있었어. 판사님한테 저 여자 저거 못 적게 하세요. 막 그러니까 판사님이 저도 적고 있는데 아니 나도 적고 있는데 왜 못 적게 하냐. 녹음을 하는 것도 아니고 카메라로 뭐 찍는 것도 아니고 적겠다는데 왜 그것까지 못하게 하냐.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애들한테 안 좋거든요. 재판장님이 한 말씀 하세요 그랬더니 상대 부모가 전 솔직히 여기 온 거 자체가 짜증납니다. 이런 부모가 있었어요. 전 여기 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래요. 어떤 부모는 왜 법대로만 합니까? 저한테 그래요. 법대로 해야지. 자기랑 나랑 무슨 사이인데. 그 했던 말들을 제가 까먹을까봐 기억하고 싶어가지고 오늘 기록을 하는 거예요. 변호사 선임을 하기 싫으면 무료 상담이 있어요. 정말 추천하는 건 변호사 상담을 해야 돼요. 기분이 찹찹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나라는 법치국가지만 시스템이 되게 잘 돼 있어서 우리 아이를 누가 막 신고한다고 해서 아무런 정황도 없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아무런 증거도 없이 막 오라 그러고 조사하고 가정법원에 송치시키고 막 이런 일은 절대 없어요. 여러분 정말로 그렇게 생각한다면 정말 무서운 생각이에요. 그럼 사람이 살 수가 없지. 그냥 멀쩡하게 사는 사람 막 신고해가지고 막 조사받고 막 이러는데 그 말을 꼭 하고 싶었어요. 그런 일은 없어요 여러분. 소년재판에 대해서 제가 다녀왔잖아요. 궁금한 거 있으시면 덧글 주세요. 자, 금쪽이 소개 잠깐 해줄래? 박시우 소개 끝. 우리 시우는 언제 가장 행복해? 누울 때 시우가 가장 많이 느끼는 감정은 어떤 거야? 기쁨 기쁨 왜? 설명 좀 해줄래? 길게? 기뻐서 길게 설명해주는 거 좋아하는데 우리는. 기쁨. 아, 좀 못생기게 나온다. 내 방 소개시켜드릴게. 소개해줘. 제 방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란. 헬로! 여기는 할머니가 일본 갔다가 사주신 키티 거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평소에 읽고 있는 책입니다. 이것도 읽고 있는 책입니다. 근데 엄마 되게 보면 볼수록 모나리자 닮았다. 아. 마지막으로